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지금 오늘 이번 주도 앱박스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개발 쪽 위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 뭐 자유, 네, PPT 예. 바로 키겠습니다. 예. 잘 되죠. 잠시만요. 예. 자동, 오케이. 지금 제가 서버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서버 쪽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버 쪽에서는 지금 제 앱박스 같은 경우에서는 앞단에 엔진엑스를 붙였고요. 엔진엑스와 웹서버죠. 아파치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그 앞단에 붙였고요. 또 그 뒷단에 노드.js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노드.js가 데이터베이스랑 통신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앞단에 엔진엑스를 붙인 이유는요. 노드.js가 그 스태틱 파일에 대한 처리, 여기서 스태틱 파일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동적이 아니라 정적인 이미지나 JS 파일도 딱 고정된 파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지, 뭐 JS, HTML 이런 그 파일 자체로 뭐 동적인 처리가 아닌 요청하면 그대로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거에 노드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엔진엑스나 아파치 같은 기존의 웹서버를 붙여가지고 해당 그 서버는 이런 스태틱 파일을 그 전송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앞단에 그렇게 붙이는 거고요. 만약에 스태틱 파일이 아닌 동적인 작업을 그러니까 개인 로그인을 하거나 혹은 개인 정보 같은 걸 있잖아요. 그런 네네. 거는 사람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그 노드가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앞단의 엔진엑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멀티스레드, 멀티코어라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띄어져서 동시적으로 여러 명이 요청해도 동시에 다 던져주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은 자. 네, 이 페이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드에서 다시 크게는 세 가지 요소로 나눠놨어요. 컨트롤러와 DAO, DB 액세스 오브젝트죠. DAO 부분하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날리는 쿼리부 요 세 개의 레이어로 나눠놨고요. 그 위에 어서는 컨트롤러가 들어오기 전에 그 인증과 토큰에 대한 처리를 하는 모듈이고요. 그리고 그 서버 안쪽에서 뭐 유저한테 주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이터와 혹은 오유 처리에 대한 오유 코드들을 좀 체계화해주는 체계화해서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이게 안 되는 의외로 지금처럼 네. 클라이언트에 전송하는 데이터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프로젝트도 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떨 때는 진짜 제멋대로인 경우가 있거든요. 뭐 리턴할 때 제이슨으로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아예 오유던 정상적인 데이터던 200OK를 다 던져주고 이 안에 데이터를 보고 다시 에러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비효율적이네요. 비효율적이 아니라기보다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네네. 뭔가 체계화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클라이언트가 일일이 다 코딩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라이브러리 모드를 사용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해당 라이브러리는 HTML 기본 그 OK 코드, 에러 코드 그런 코드들을 보고 정상적인 처리 로직으로 뺀다든지 혹은 오유 처리를 뺀다든지 이렇게 나눠지게 하는데 무조건 205K를 하게 되면 그 기본적인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모드를 205K에서 다시 코딩을 해줘가지고 또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오유 같은 게 그렇게 데이터가 제멋대로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API를 호출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오다가 어떤 데는 뭐 바로 데이터가 오다가 그 포맷이 자기 멋대로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리턴하는 포맷들이 아, 네네. 그런 것도 꽤 많아요.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정립이 안 되는 되게 큰 사이트들도 아,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좀 한번 그런 별것도 아닌데 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 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하고 비효율적으로 하게 되고 오유 안 날 거를 오유 나게 만드는 그렇게 돼가지고 생각보다 그거 간단한 게 중요하기도 하죠. 좀 짜증 날 겁니다. 그런 게 잘 안 되어 체계화가 안 되어 있으면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네. 그 항상 오유 데이터를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킹이든 뭐든 네네. 그냥 던지는 거든 즉 외부에서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던져주는 파라미터를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 클라이언트 개발자도 여러 명일 수가 있어요. 아, 네네. 웹일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일 수도 있고 iOS 있으면 각각의 개발자들이 예를 들어서 서버에서 뭐 API를 하나 던져도 개발자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타입 같은 거 특히 뭐 스트링 타입이나 넘버 타입 그런 식의 타입이 안 맞는다든지 뭔가가 그 파라미터 철자가 좀 틀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 required 이건 필수값인데 필수값을 빠뜨렸다든지 옵셔널이었는데 옵셔널 타입이 있긴 있는데 타입을 또 잘못 명시한 이게 되게 흔한 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그 서버 쪽에서는 인증단에서는 네. 나중에 좀 더 인증은 설명을 할게요. 인증에서는 그냥 권한 체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는 컨트롤 단으로 데이터를 넘기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말하는 설명은 어디에 명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서버를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서 구축했다라는 네네. 예시고요. 그래서 컨트롤 단의 첫 부분에서는 에러 처리를 먼저 쫙 해줘요. 컨트롤 단의 첫 부분은 에러 처리를 좀 해줘서 그 서버의 내부 모드에서는 정상적인 데이터가 오는 걸 보장해줘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순간 서버의 내부 모듈이 다 다시 한번 오유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에 받는 데이터를 정제를 해서 이 컨트롤 단에서 이제 통과한 데이터는 이제 검증된 데이터이기 때문으로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다른 모듈은 그 컨트롤 단은 그래서 스로우를 던져요. 스로우를 던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스로우를 던지게 되면 오유 코드로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스로우를 던지면 뭐 배드 리퀘스트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입이 잘못됐습니다 해가지고 HTML 표준 HTML의 에러 코드와 그 다음에 제가 정의한 세부 에러 코드의 에러 메시지를 클라이언트에게 던져주는 로직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그 받은 걸 바로 보고 본인의 코딩이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바로 또 수정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저한테 요청하면 저는 개발을 하면서 계속 로그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버도 몇 개 서버를 해줘서 만약에 사무실이나 그쪽 개발 서버로 붙어서 클라이언트가 개발을 하다가 오유가 발생하면 그 제 컴퓨터로 붙게 해요. 요청을 하면 저는 로그를 실시간으로 다 그 살펴볼 수 있으니까 그 어떤 게 잘못됐는지 바로 잡히죠. 그럼 그 클라이언트 분이 이제 오류를 받았는데도 못 찾을 경우 이제 병건님께 이제 오류를 찾아주세요 요청을 하면은 이제 그 로그를 보고 바로 찾아주신다는 그 실시간으로 떠요. 그런 데이터들을 뜨게 만들어가지고 그 바로 나오게끔 거의 아마 1분 안에 다 잡혀요. 그 오류를 몇 분 안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분 안에 잡혀야죠. 당연히 1분도 아니고 한 몇십 초 내에 파악이 돼야 돼. 얼추 감이라도 그게 안 되면은 찾아봐야 되겠는데 실제 1분, 5분 안에 어느 정도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유 디텍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초반에 세팅을 해줘야죠. 이런 게 안 되어 있을 경우 실제 서비스가 오류나 하면은 엄청 큰일이 생기겠네요. 실 프로젝트가 오류나면 당연히 네. 커지면 커질수록 그건데 그 개발 단계에서는 네. 오유를 감추는 게 아니라 오유를 드러내야 돼요. 아, 바로바로 드러내서 예. 이제 고쳐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오유를 개발 단계에서 드러내지 않으면은 사용해서 터진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건 더 심각하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전에 말했듯이 컴파일 단계에서 90% 오유를 잡아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테스트하는데도 그런 게 제일 안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실 서버를 돌릴 때는 프로그램이 죽더라도 네네. 다시 실행시키는 코드가 돌아가게 되거든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뭐 게임 서버에서 뭔가 접속이 자꾸 튕기고 네네. 뭐 어떻게 갑자기 로그아웃 되고 아이템 없어지고 네. 이런 게 서버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켜진 거예요. 아, 그래서 토큰 정보가 없고 인증 정보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서버가 불안정하다고 하죠. 아, 초반에 서비스 할 때 막 네. 자꾸 게임에 튕기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케이스들이 서버가 자꾸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테스트하면서 오유가 하나라도 발생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서션을 걸어가지고 죽여버려요. 어서션이 뭐냐면 네. 개발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죽여버리고 오퍼레이션 단계에서는 그냥 넘어가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거 자체가 그리고 어서션이 떨어지면 어느 라인, 무슨 파일, 어느 라인에서 오유가 어서션이 발생했다를 아, 네네. 찍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찾아낼 수가 있고 특히 어서션을 걸면 보통 전제가 잘못됐을 때 어서션을 걸어요. 진짜 이건 무조건 오유다. 그러니까 예외가 아니라 네네.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 단에서 네. 클라이언트가 주는 값이 0보다 큰 값이 와야 돼요. 네네. 인티저 뭐 id로 해가지고 네. 그런데 내부 모듈에서 해당 값을 0보다 크게 어서션을 걸어요. 그렇게 되면 아, 마이너스가 오거나 0이 오면 어서션이 걸려서 프로그램이 죽어요. 그렇다는 거는 오유 처리가 안 됐던지 그러니까 어서션을 걸었던 곳은 그 모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쪽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어느 오유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러니까 사이트가 커지게 되고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네. 이런 게 잘 안 돼 있죠? 책임 회피가 돼요. 아, 니네가 잘못했다. 개발팀끼리 예. 이 오류 너네 탓이다 이렇게. 예. 아,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제대로 됐는데 니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게 진짜 잘 안 돼 있으면 오유 찾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이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네. 오유 찾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 전에 지금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초반에는 개발 모드로 돌려버리거든요. 아, 실제 서버를 개발 모드로 돌려서 어서션을 발생시키게. 그러면은 서비스 중에 그냥 죽어버리죠. 진짜 예. 대신에 조치를 빠르게 취해야 되긴 하겠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한 달이나 세 달간 버틴 코드가 있죠. 그러면 웬만하면 거기서 오류 안 나요. 아, 그러면 실제로 하셨던 게 개발 모드로 실제 서버를 돌렸는데 예. 3달을 버티신 건가요? 예, 그런 식으로 3달 이상을 버텨가지고 3달? 반년 이상 네네. 버텨버리는 코드들은 거기서 진짜 95% 이상 그 코드에서 오류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해당 코드는 안정화됐기 때문에 신규 기능에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아, 서비스 추가로 업데이트하면서 그럼 그쪽만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범위가 확 줄어버려요. 네네. 이런 게 다 안 돼 있으면 오류가 이런 코드가 안정화가 안 돼 있으면 오류가 하나 나죠? 신규에서 난 건지 예전에 만들었던 거에서 난 건지
기존에서 나온 건지 이거 아무것도 그리고 엉망이 되는 거는 버그를 감춰놓고 엉망이 된 코드는 오히려 기존에서 문제가 되고 막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예, 그런 진짜 무너지는 코드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제 병원님 말씀만 들어봤을 때 이제 뭐 모든 개발자분이 이렇게만 하면은 그래도 오류의 한 뭐 95% 이상은 잡힌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연구 통계 결과가 네. 오류의 90% 이상은 컴파일 단에서 잡을 수 있다. 그 나머지 10%는 테스트 단에서 잡을 수 있고요. 그 테스트 중에서도 이제 지금처럼 어서션이나 그런 식으로 네네. 스로우나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해주면 개발단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버그가 줄어들고요.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그 실시간 테스트 혹은 네네. 유저 테스트에서 나머지를 잡히는 거고. 일단은 이 저희 앱박스 자체가 이제 병건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실제 사용자분들이 이용할 때나 그리고 개발 테스트 단계에서 오류가 뭐 당연히 발생은 되겠지만 빠르게 잡혀서 뭐 나아가서는 거의 오류가 없는 서비스가 그렇죠. 될 수 있겠네요. 예. 아, 일단 그래서 오류 처리 얘기를 했는데 컨트롤 단의 첫 번째 하는 거는 오류 체크, 그 다음에 플러스 다른 모듈과 연동해가지고 컨트롤하는 게 그래서 컨트롤러죠. 네네. 그래서 요청사항에 따라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나 파일 모듈이나 포켓 모드 혹은 SMS 같은 녀석들을 연동하고 데이터를 그리고 주요하게는 DAO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요청하고 뽑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 주는 게 컨트롤러 역할이고요. 네. 그리고 뭐 다 얘기를 했었나요? 잠시만요. 어쨌든 네, 다 말씀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 저는 이게 안 보여가지고 그냥 말하긴 하는데 아니 상관없어요. 안 보여요. 네. 어쨌든 그 다음에 DAO는 DB 액세스 오브젝트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사이트 초기에는 DAO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하는 임무는 그 외부 모드 컨트롤러나 혹은 다른 외부 모드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요청하는 정보를 한번 감싸가지고 쿼리나 그런 걸 모르고 그러니까 DB 테이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네네. 뭐 어디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몰라도 얘가 알아서 다 처리해서 그 모듈에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이트가 커질수록 조금 하는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단순할 때는 그냥 바이패스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이트가 커져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서버에 둔다든지 한 3-4개 서버에 분산되어 있다든지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아예 다른 종류로 섞을 수가 있거든요. 한 프로젝트에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오던지 아니면은 뭐 DB와 그 경우에 따라서 아예 다른 업체도 뭐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해가지고 데이터를 끌고 올 수도 있거든요. 다른 서비스, 뭐, 다른 업체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보통 그런 상황이면, DB에서 이렇게 직접 하는 것보다 API로 하는 게 더 안전하긴 해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식의, 그리고 뭐, 간단하게는, DB 테이블이 다른 모듈도 그냥 얘가 섞어가지고, 알아서 그 요청한 곳에 던져줄 수도 있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DAO고요. 그래서 한번 감싸서 외부 모듈의 요청을 그 데이터베이스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요청이 오면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넣던지 혹은 정보를 던져주던지 뭐 이렇게 갱신하던지 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DAO의 주요 역할이죠.
예.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쿼리 부분은 예를 들어서 몽고DB, 포스트그레스 뭐 이런 식의 네. DB가 있었을 때 직접적인 데이터를 쿼리하고 뽑아내고 커넥트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 초기에는 컨트롤러 정보를 던져주고 이 역할과 쿼리 부분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녀석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얘가 DB 접속하고 정보를 해서 얘를 조합을 해서 DAO가 컨트롤러 넘기고 이런 식으로 다시 인증 통해가지고 그 API 통해가지고 다시 던져주는 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네. 자, 인증 모듈은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한 번만 만들어 놓고 하면은 되긴 되는데 실제 입문하신 분이 네. 인증에 대해서는 깜깜할 때도 많죠.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서 만약에 JWT 토큰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가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왜 토큰을 했는지도 모르고 왜 토큰을 발급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JWT와 쿠키를 사용했을 때는 뭐가 장점이고 뭐가 약점인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과연 몇 명이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요. 보통은 학원이나 그런 쪽에서 많이 가르쳐 주는 게 JWT하고 쿠키를 사용해 가지고 인증 처리를 하는 걸 많이 가르쳐 주고 그냥 할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뭐 하기도 좋아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 플러스 주요하게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JWT에 유저 정보가 저장을 하면 이 유저 정보가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이 토큰의 덩치가 커져요. 그럼 사이즈가 커지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알아보지 못하게 어느 정도 인크리트가 되어 있거든요. 속도가 그래도 아모와 보코아의 단방향 알고리즘보다는 빠르긴 하나 어느 정도 해시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코아가 되는데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것뿐만은 아니라 실제는 제일 좀 시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전략을 좀 세워야 돼요. 처음에는 괜찮을 수는 있는데 어떤 전략이냐면 그 토큰 자체 정보가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추가로 어떤 유저 정보에 어떤 값을 더 줘야 돼요. 뭐 에이지나 뭐 그런 걸 더 줘야 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기존에 발급된 토큰은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지 않은 상태죠. 그쵸. 그리고 유저가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 그러니까 유저가 계속 갖고 있다가 5시간 뒤에 보낼 수도 있어요. 해당 토큰은. 그리고 새로 갱신한 데이터는 이미 새 토큰으로 발급된 상태죠. 예, 그런 걸 어떻게 스무스하게 교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으실 거다. 그런데 또 뭐 이렇게 아까 지금 말한 것도 많이 쓰는 방법이라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지금 앱박스에서는 제가 그냥 다 관리하는 쪽으로. 그런데 한번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어느 정도 계속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어 놔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메모리 관리예요. 그래서 메모리에 토큰과 유저 정보를 갖고 있어서 속도가 빠르죠. 그 해시 테이블이나 그런 걸로 저장하게 되면 상수의 시간값을 갖고요. 검색은 로그 n이죠. 무슨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잡힐 텐데 예를 들어서 1억 건의 데이터가 있었을 때 그냥 서치하게 되면 그냥
그런 거 없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검색하게 되면 네. 1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런데 로그 n이라고 하는 거는 로그 10의 8승이죠. 네. 8승이 앞으로 가죠. 네네. 10 죽고요. 8번 만에 검색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1억 번의 검색이 아니라 8번 만에 검색이 끝나면 순식간에 돼버리죠. 네. 그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속도 차이가 이거는 개발자가 체감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속도는 아마 가장 빠른 방식일 텐데 문제는 메모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프로세스랑 공유가 안 돼요. 데이터가. 네. 뭐 이것도 해결할 수는 있어요. 레디스 메모리 DB 같은 걸 쓰면 빠르게 공유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제일 이렇게 사용하는 주요 그 이유는 네. 데이터 변경이 쉬워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버가 그 데이터를 모두가 갖고 있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저 정보가 추가되거나 어떻게 되거나 일단 사이즈도 커지지는 않고 어차피 토큰 값만 오면 매칭을 해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질 일도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유저 정보가 바뀌더라도 상관이 없다. 왜냐? 클라이언트는 그 정보를 애초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버에서 내주는. 예. 서버에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채택하는 이유는 사업 초기에는 언스테이블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엄청 많이 바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다르고 오늘 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한 대도 네. 성능이 꽤 좋기 때문에 특히 서버는 멀티코어를 탁탁탁 낄 수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한 대로도 웬만하면 서비스 국내 서비스는 충분히 가능할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막 동시 접속해도 국내에는 어느 정도 버티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입자가 10만 명이라고 한다면 네. 실시간 접속자는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000명 정도. 네. 예. 그럼 1000명은 충분히 몇십만 명 그렇게 계산하면 그 서비스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진짜 웬만하면 국내 서비스로 한다고 하면 정말 잘 될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이 서버는 인증 서버 얘기예요. 인증 서버가 우리나라에서 몇 대가 돌아가는 서비스가 몇 개 있을까요? 없죠. 동시에 인증을 요청한다는 거 아닌가요? 인증만 해주고 이렇게 관리해준 서버가 카톡이나 그런 쪽에서는 카톡도 여러 대였으면 거기는 데이터 센터가 하나라서 하나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다 죽었으면은 또 그럴 수도 있겠네. 여러 개의 서버라도 한 데이터 센터에 있었으면 그냥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구성은 안 해놓죠, 솔직히. 카톡은 예전에 카톡 사태는 거기가 잘못한 거예요,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거기라는 주체가 카카오톡. 카카오톡에 좀 관리를 잘못한 거죠, 그거. 병건님이 해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어쨌든 그런 내용을 이고요. 그랬을 그 다음에 네. 어느 정도 얘기한 것 그리고 같은데. 인증 모듈의 경우 토큰의 만료 시간은 이건 따로 구현한 건데 네. 만료 시간에 따라서 만료 시간도 어떤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 페이지 같은 녀석들 보면 딱 하루 정도만 만료 시간을 그러니까 로그인하고 하루가 지나면 해당 토큰은 인밸리드해져요. 그러면 다시 로그인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마지막 억세스 타임으로 리미트 시간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3시간 리미트 타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사용하면 하루 종일 사용했으면 계속 안 끊기고 토큰이 만료 안 되고
계속 연장이 되는. 아, 그러면 만약에 방식이죠. 이제 뭐 카카오 페이지에 이제 하루라는 기준을 뒀을 때 이제 하루가 넘어가면은 그 이제 순간 인밸리드해지고 그쵸. 다시 로그인 해줘야 해야 되죠. 되는데 이제 병건님이 해주신 방법은 그 하루가 되기 전에 뭐 되기 전 상관없이 예, 마지막에 API를 요청을 하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3시간 예, 연장. 뭐 이런 그 정해진 컨피그에 정해진 시간. 네네. 뭐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을 그 만료 기간을 계속 연장해 주는 방식을 취했다는 얘기고요. 아, 네. 네.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 이거는 이미지가 좀 잘못됐었는데,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거에서 제가 했던 것도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였었고요. 네. 일반적으로 유저가 서버한테 많이 요청하는 건 스택 데이터예요. 네. 그런데 앞단에서 엔진엑스나 아파치가 처리하죠. 노드까지 오는 게 데이터 개수는 그렇게 많진 않다. 요거 그럼 예? 화면이 이상한 건가요? 아니, 상관없어요. 일단 상관없어요.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10만 명, 뭐 네. 실시간 유저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것도 그 다음에 익스파이어 데이트. 그 다음에 쿠키를 많이 쓰는 이유는 서버에서 리다이트. 예, 뭐 쿠키 편하죠. 네. 편하긴 한데 쿠키를 사용하면 그 allow 쿠키 네. 플러스 보통 일반적으로 그 allow 쿠키 뭐 그런 네. 거 해줘서 승인을 받아야 그쵸.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보통은 이용 약관에서도 네. 쿠키 사용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 약간의 규정이 맞아요. 있을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또